안녕하십니까. 고태산TV의 고태산입니다. 자, 이재명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이재명 독재의 변수는 친문, 그 다음에 포옹, 그 다음에 청년 표심, 반이, 이낙연 연대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내전에서 판정승을 거두며 일단 대세론을 굳힐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고심거리인 돌아선 젊은층 지지 확보와 반 이재명 연대 친문 포용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사는 오는 30일 후보 등록 후 내달 1일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한다. 이제 지금은 이재명 씨가 이제 경기지사인데 이분이 이제 뭘 하겠냐, 20, 30대를 좀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20, 30대를 20, 30대에 있는 그 층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심이란 게 20, 30대들이 그분들이 그 젊은 층들이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생각은 자기가 그 층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층 지지 확보의 그 확보가 관건이다. 이날 발표된 TBS 의뢰에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L 여론조사내 25, 26일 실시해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에 참조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2.4%, 이재명 지사는 28.4%로 오차 범위는 이제 3.2% 플러스 마이너스 내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1위는 아직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2위는 이제 이재명이고, 이재명 제 생각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경선을 하면, 장내에서 경선을 해도 일단은 이재명 씨가 여쪽에서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치판하는 게 또 모르죠. 또 중간에 뚝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야당의 윤석열이가 버스를 타서 거기서 또 경선을 하게 되면 또 경선에 또 많겠죠. 지금 뭐 홍준표 씨 그리고 최재형 씨 오늘 물어보니까 또 바로 사퇴를 했답니다. 사퇴해서 그걸 바로 수리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했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씨가 앞선 상태입니다. 근데 요건 오차 포인트가 있어서 3.1%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모르죠. 그러나 연령별로는 이제 18세부터 29세까지 20대에서 윤 총장이 23%, 이 지사가 17%.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거 이재명 씨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약 차이가 20, 30대에서도 23%가 나오고, 이 지사는 17.4%가 나옵니다. 60세 이상 저를 비롯해서 이제 윤석열이가 49.3, 이재명 씨는 23%로 함께 전 연령대층 유일하게 윤 전 검찰총장이 우세한거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것도 20, 30대도 잡고 있는 모양이다. 이게 또 이준석이 있어서 또 그런 표가 또 표심이 굳어질지 몰라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앞으로의 20대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한이 남았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20대 대통령은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 여기서 야권 후보에서 틀림없이 당선이 돼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서하는 광경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줄 것 같습니다. 1년이 채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여태까지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평가도 20대가 54.9%, 60대 이상이 66%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부동산 문제인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이제 현 정부가 너무너무 정책을 못해서 그 사태 있죠, 그거 부동산
지금 뭐 부동산 알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최하가 전세가 저쪽에 웬만한 데는 10억이 넘어요. 899에서 10억이 넘어. 8에서 오늘 신문 보니까 14억이라도 14억이 전세로 들어가야 돼. 전세로 좀 살만한 동네 가면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러니까 이게 저 60대도 등 돌리고 20대 애들도 야 이건 내가 이거 살아봐야 평생 가봐야 결혼 잘못하면 이거 집안채 못 얻는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예? 등을 돌리는 거지 사람이 돈 게 아니라. 정당 지지도는 역시 20대의 경우 국민의힘 37.2%, 민주당 27.6% 평균 이상으로 벌어졌다.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등 누적된 공정성 시비와 야권의 이준석 현상에 맞물려 돌아선 젊은 세대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이 절실한 행복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 배당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청년들이 옛날에는 그냥 저 시에서 주면 뭐랄까 경기도 시에서 주면 이렇게 좀 뭐 먹고 놀자는 평이죠. 예. 일하다가 1년 정도 일하다가 아니면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나와서 실업수당 받고 그러니까 일들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20, 30대가 돌아선 거야. 왜? 야 이거 뭐 가면 지금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러지만 우리나라 빚이 1,700억 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1인당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시절에는 얼마였냐면 660조라고 나왔어요. 이게 통계로. 나라 빚이. 근데 지금 넘어가가지고 1,700조가 넘어가면 1,800조 넘어가는 건 우습지요 뭐. 계속 국민들 빚만 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내일이 아니니까 뭐 하루 한 먹고 살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빚이라는 게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 이제 IMF 가서 거기 가가지고 또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국민이 민선고에 휘달리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면 각종 흉악 범죄도 나오고 뭐 장기 판다 뭐 이런 중국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차 관문격인 경선 연기 논란을 넘자마자 현실화된 반 이재명 연대도 변수다. 여권 빅3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썼네 여기. 국무총리와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은 이제 원조 친노는 이광재 의원이죠. 이광재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야 이거 참 얘들은 가만 보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괜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감 사라지니까 저 추미애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 참 애들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 왜 나오냐 이거 안 되거든.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나와. 왜? 그래도 이름을 좀 살리고 싶어서 나와봐요. 금세 잊혀져요. 그거 보십시오. 박연선 봐봐요. 박연선은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괜히 나와서 그냥 뭐 오늘 보니까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막 달리더라고. 추미애 씨. 그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박연선 뭐 봐요. 자기가 그거 당규를 어기면서까지 후보 내가지고 개박살 났잖아. 예? 서울 25개국 구에서 한 구에서도 한 번 났다. 심지어 구로구 그쪽에서도 박연선이가 나갔는데도 거기 국회의원 출신이 거기는 나올 줄 알지 설마. 거기서 등 돌려가지고 한 구도 이긴 적이 없잖아요. 이게 제2의 박연선이 꼴을 나는 거야. 추미애. 그래서 아예 그냥 관심을 갖지 말죠. 나오든 말든. 괜히 추미애 나와봐야 뭐 자기 자신이 아는데. 자, 이들은 반 이재명 연대라는 해석에는 손살을 쳤다. 난 이재명 그쪽에는 아니다 이거죠.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연대가 이게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가지 이재명이가.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 혼자 가지고 뭐하러 이당연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대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 지나가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알겠네. 그러나 내달 11일에 예정된 예비경선 전인 5일을 단일화 시점으로 제시하며 합종연행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후 내달 11일 여론조사 컷오버를 통해 6명의 본경선 후보자를 추린다. 이후 9월 5일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같은 달 11일 최다 득표자와 차 득표자 간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이야, 이게 9월 5일 본경선, 10일 최다 득표자, 이게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결선 투표를 11일 날 확정한답니다. 결선 투표가 도입된 후 최근 치러진 역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전국 순회 경선 성격상 호남에서 대세를 탈 경우 전국으로 분위기가 전파되어 싹쓸이 양상이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2년 경선에서 전국 13개 시도 경선에서 전승하며 누적 득표율 56.5%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됐고, 지난 2017년 경선에서 누적 57%로 무난히 후보로 확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 지사로서는 이재명 대 비이재명 구도가 대세론을 타는 데는 마냥 나쁘지는 않으나 이미 경선 연기 논란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경선에서도 반 이재명 연대가 구축될 경우 이후에 화학적 결합의 부담이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친문과는 결합도 주요 변수죠.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떠나서는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나서면 안 되죠. 정치에. 이렇게 변수죠. 그렇지만은 친문한테도 이 이재명도 이낙연도 정세균도 이광재도 최문순도 추미애도 이런 사람들도 친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부하겠어요. 이제 뭐 개난 선명 내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겠죠. 이 지사는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는 등 연일 친문 너브코를 이제 이어가겠죠. 막 뭐 김경수한테 뭐 일종의 이제 우호적인 얘기도 하고 자기 정책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끌어들이겠죠. 김경수. 모르겠어요. 또 느닷없이 또 경남지사 김경수가 나왔으면은 또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친노 장인 이해찬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광장 출범으로 외연도 확장해 가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정책 무림에 있던 국민성장 인사들이 경선부터 이 지사를 도끼로 결의하는 성과도 올렸다. 지금 이제 왕관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줄 서는 사람들 있잖아. 줄 서는 이 나쁜 놈들이 있다고. 문재인한테 싹 해가지고 싹 가다가 이제는 이제 이게 20대에 또 이재명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리에 딱 또 줄 섭니다. 예. 문은 갔어. 문은 이제 떨어지는 해야. 이번에 이재명 줄 잘 서가지고 이낙연이 갈까 다리 하나 놓고 이재명이 갈까 하나 놓고 정세균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몇 프로는 안 나오지만 이 양쪽에 요새는 세 다리가 있어. 세 다리. 세 다리가 딱 있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될 것 같으니까 오른쪽 다리 하나 딱 걸고 여기 또 모른다 그래도 이 정치판이 그래도 이쪽으로 이낙연으로 또 갖다 대는 놈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아마 세상 살릴지 모르지만 그 공천 받으려고 나중에 또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공천도 있고 또 기초단체장 가면 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선부터 이 지사를 도울까 이낙연을 도울까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지난 대선 경선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앙금이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비토는 여전히 숙제거리다. 지도부의 경선 일정 유지 후 당권 게시판에는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됐느냐, 이재명을 뽑느니 차라리 국민의 힘을 뽑겠다, 이렇게 해서 날선 반응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거 참 이재명이 지금 혼돈에 올 거예요. 이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됐냐, 여기 이제 이재명 108석에 있는 국회의원들 얘기죠. 뭐 이 얘기가 언제부터 야 나 이재명
그 사람 노선, 그 사람 정책, 그 사람은 정치 이념 대해서 나는 반대다 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도 있다 이거예요. 더불어도 국민의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난 뭐 차라리 이재명 뽑는 게 말이야, 나 국민의힘으로 돌아서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지.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윤석열이가 계속 올라타고 홍준표가 계속 입짓거리 하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야당으로 가서 응? 이제는 더불어는 날라갔다. 문재인 해봐야 무슨 뭐 저거 이제 뭐 끝이고, 이제 남은 날은 혹시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저기 저 울산 부정선거 개입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원전 그거 월성 1호기 뭐 따지자면 지금 수할 게 많아요. 지금 저 자유민화 연합인가요? 그 저 박상 그 저 삐라 이렇게 뿌리는 풍선으로 거기 또 여적죄로도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변호사 협회에서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여적죄라는 것은 아시죠? 상대방의 국가에 대해서 이롭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원에서 본국에 자국에 불이익을 주는 게 여적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적인데, 지금 박상기인가요? 박상학 자유연합 그쪽에서 저 조사를 한다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더 잘 알겠지만 박상학 씨가 이렇게 고소를 해서 또 변호사 어쪽 협회에서도 이렇게 고소가 들어서 경찰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윤석열 X파일을 비롯해 여야 간의 네거티브 검증 공방에 시동이 걸리는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논란,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던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 문제 등 이 지사 개인을 둘러싼 논란들이 재점화될 수 있다. 이거 봐요. 친형 강제 입원해가지고 그 통화 중에 막 완전 뭡니까? 그 막 형수하고 막 쌍욕하고 조카하고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막 전 국민한테 이게 저 엑스파일 저 녹음 파일로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재명이가 그런 게 있어요. 또 이재명 씨가 그 경기지사가 아킬레스건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개 문제예요. 형수 쌍욕, 친형 강제 입원, 그 다음에 또 저기 김부선, 영화배우 김부선, 야 김부선이 또 엑스파일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난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엑스파일 너 그러면 나도 푼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골머리 아프거든. 이재명 씨가 지금 그게 골머리 아픈 거야.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무관심하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그냥 눈만 깜빡 그럴 수도 없고, 이게 골치 아프거든.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예. 뭐 엑스파일이 알고 있다는 것도 김부선이가 또 조금씩 풀 수도 있겠죠. 괜히 뭐 그 쓸데없는 얘기 했다가 나중에 꽝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뭐가 있겠지.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대선 레이스 진짜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레이스 딱 들어가면 그때서 한 4개월 5개월 전에 이렇게 딱 풀겠죠. 물론 또 윤석열 씨도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저기 여당 쪽에서 또 풀겠지. 근데 그게 강한 이슈, 국민한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엑스파일이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그게 더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저 추미애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윤석열 홍준표한테. 예? 윤석열한테 엄청 도와주는 거야 지금. 응? 뭐 저기 추미애가 윤석열이 날 조롱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조롱했는지 몰라요. 조롱했다고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지사 측은 유시스와 통화해서 이재명의 변수는 이재명 자신밖에 없다. 야 맞아요. 예. 이재명의 변수는 다 믿지 말어. 예. 더불어 거기 줄 서는 사람도 믿지 말어. 이재명 씨 내가 한 가지 저 교훈을 충원을 하지만 뭐 들어도 고만 안 들어도 그지만 이재명 변수는 이재명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적이지만 맞는 얘기예요. 본인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외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근데 아킬레스건이 뭐냐? 김부선, 하다못해
이 사람이 그렇게 이슈는 안 되지만 자꾸만 물건을 하면 신경이 가거든. 신경이 가요. 여기 예를 들어서 가시가 걸리잖아요. 사람인지라 이게 신경이 간다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신경이 가요. 거기다가 저 친형 강제 입원하고 거기 또 얘기하지만 형수 조카하고 그 녹음 파일 그거 끝까지 갑니다. 이거 끝까지 가요. 예. 본인이 차분하게 대응한 것 밖에 없다. 맞아요. 차분하게 밖에 없어요. 이재명 씨는. 이거 압도적 1위 주자가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각을 세우는 건 좀스럽고 오히려 실수할 우려가 크다. 각은 야당과 세우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는데 20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예, 저는 딱 두 사람을 꼽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걸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윤석열, 예? 그 다음에 홍문표인가요? 예, 요 두 사람. 근데 여기 저 카메라 보면은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해드렸지만 이게 카메라 안 잡히네. 요 우리나라에 윤 씨를 가진 대통령이 두 분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에 윤보선 대통령이 나와있고 20대 대통령은 요 윤 밑에 이렇게 보면은 큰 입구 한글로 큰 입구자를 걸면 딱 넣으면 뭐가 되냐? 임금주가 됩니다. 임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이제 홍문표 씨가 이제 이게 딱 두 분이 중에서 하나 되는데 야당에서 이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밖에 없다고. 그 나머지는 다 야당 나와봐야 물론 개인적으로는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이죠. 사표 수리했으니까 감사원장이 존경스럽지만 이분이 좀 곱고 바르고 그거는 저 홍준표 참 말 잘못했네요. 이걸 저 PD가 좀 알려줘야 되는데 홍준표 씨가 윤석열하고 가장 되지 않을까. 이 두 분 성격이 자 윤석열 씨는 강직, 청렴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바른 정치 계속 직진. 홍준표 씨는 뭐냐? 딱 한 가지죠. 비겁하지 않다. 자기가 욕을 얻어먹어도 끝까지 간다. 중간에 빠꾸가 없어요. 후진이 없어. 원래 타고 다니는 차도 이 기어가 직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여러 소리 나와도 자기가 욕을 많이 먹고 자기가 본인이 많이 해도 이거는 홍준표 이 사람 성격이 그래요. 불의와 타협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심하게 한다. 본인이 얘기해도 험한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험한 말 하는 거는 홍준표 씨,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했죠. 험한 말을, 악의적인 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들어서 못해 먹겠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거 홍준표 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홍준표 씨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강직한 분의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 두 분 중에서 20대 대통령이 틀림없이 나오리라 국민과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톤이 낮아졌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면은 여러분이 또 안 보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고태산 TV의 고태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